여러분, 지난달에 제 연구실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 노인 그룹이 그냥 평범하게 산 노인 그룹보다 오히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결과였습니다. 믿기십니까? 매일 새벽 운동하고 물 2리터씩 마시고 약 한 알도 빠뜨리지 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30년간 노화와 장수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이다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했습니다. 5년 동안 2,000명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건강에 집착한 사람들이 80세를 못 넘기고 쓰러졌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천한 건강 습관이 사실은 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신장이 망가지고, 걷기만 해서 근육이 다 빠지고, 약만 믿고 음식을 소홀히 해서 영양 결핍에 빠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이 끝까지 자기는 건강하게 산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76세 최영수님은 매일 만보를 걸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허벅지 근육이 40대 평균의 절반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만보를 걸었는데 근육이 절반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똑같이 하고 계신 분 많으실 겁니다.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하루 만보 걷기, 영양제랑 약 챙겨 먹기. 이게 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으면 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꿔도, 걷기에 딱 한 가지만 추가해도, 음식 한 가지만 더 챙겨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은 3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1년 만에 병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계속 물 마시고, 걷고, 약 먹으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80세 넘어서 한 번 쓰러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 중에 뭐가 독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남은 10년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물을 하루에 몇 번 마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저녁에 2컵 이렇게 몰아서 마시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독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 김춘자 77세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만보를 걷고 약을 빠짐없이 챙기며 누가 봐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죠. 시장 가서 장도 보시고 친구들과 산책도 하시고 손자들 돌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 계단을 오르다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허벅지 근육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피로도 수치가 아주 높았어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늘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저는 그분의 생활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물은 하루에 몇 번 드시는지, 언제 드시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음식은 어떤 것을 드시는지 세세하게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밤에 몰아서 마시고, 걷기만 하고, 근력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약은 챙기지만 영양은 소홀하고, 무엇보다 혼자 사시면서 사람들과 거의 대화를 안 하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춘자님이 회복하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80세 전 건강을 무너뜨리는 4가지 착각과 그걸 바꿔낸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착각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착각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기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수분 저장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오히려 부종과 피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저녁 자기 전에 물 2컵 이렇게 몰아 마시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을 하루에 4번 나누어 마신 그룹과 2~3번 몰아 마신 그룹을 비교했더니 나누어 마신 그룹이 심장 부담이 30% 낮았고 피로 회복도 훨씬 빨랐습니다. 특히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김춘자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분은 물을 밤에 몰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물 2컵, 자기 전에 물 1컵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 새벽에 화장실을 2~3번 가게 되고 수면이 끊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물 마시는 시간을 낮으로 나누라고 했더니 3일 만에 붓기와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하루 4번 따뜻한 물 반 컵씩 마시는 겁니다. 아침 기상 직후 1번, 점심 식사 전 1번,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1번,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마지막 1번. 이렇게 4번만 나누어 마셔도 몸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밤늦게는 절대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 깊은 수면을 방해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걷기는 분명 심장과 폐에는 좋지만 하체 근육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매년 1% 이상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걷기만 하면 근육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되면 다리 힘이 약해져서 계단도 못 오르고 넘어지기 쉽고 결국 외출을 못하게 됩니다. 일본 노화연구소에서 7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순 걷기만 한 그룹과 걷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낙상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10년이 지나도 계단을 오르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걷기만 한 그룹은 80세가 넘으면서 절반 이상이 낙상을 경험했습니다. 박성호 74세님은 매일 아침 10,000보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벌떡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자 일어나기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운동을 10회씩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 하니까 다리 힘이 15% 늘었고 계단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번, 의자에서 10회 일어나기, 까치발 들기 10회,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기, 이 3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걷기는 그대로 하시되 이 3가지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시간은 5분도 안 걸립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이 약하신 분은 처음엔 손으로 살짝 지탱하면서 하시고 점점 손에 힘을 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무릎을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걷기 외에 어떤 운동을 함께 하고 계신가요? 약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약은 분명 필수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런 건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들이 우리 몸의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을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약은 병을 막지만 동시에 몸속 영양소를 빼앗아 가요.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3가지 이상 만성질환약을 복용하는 노인 300명을 검사했더니 80%가 필수 미네랄 결핍 상태였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비타민 B12가 부족했어요.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피로감, 불면증, 우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만 먹고 음식을 소홀히 하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정명숙 69세님은 밤마다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계셨는데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당기고 아팠어요.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나나 1개, 기름진 생선 1조각,
견과류 한 줌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하니까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지고 숙면을 되찾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은 그대로 드시되 매일 바나나 한 개, 기름진 생선 한 조각, 견과류 한 줌을 챙기는 겁니다. 영양제를 늘리는 것보다 자연식 위주로 보충하는 게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영양제를 함부로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영양제도 과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자연식으로 먼저 채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영양제를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 약은 열심히 챙기시면서 음식은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마지막으로 외로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뇌 염증과 혈압 상승을 일으켜서 흡연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광수 80세님은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매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혈압이 계속 오르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제가 하루 10분만 친구에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해서 안부 묻고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3개월 하니까 혈압이 안정되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 한 번의 만남, 하루 한 번 웃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두렵다고 하시는데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외출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러면 몸은 더 약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작은 연결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안부를 물으셨나요? 이 네 가지 착각, 물은 양이 아니라 시간,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남지 않는다. 약은 병을 막지만 영양은 몸을 살린다.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다. 이걸 바로잡으면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피로가 줄며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장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몸을 천천히 스트레칭하세요. 팔을 쭉 펴고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몸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의자 일어나기 운동을 10회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엔 손으로 살짝 지탱해도 괜찮지만 점점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방향으로 연습하세요.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근력 운동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되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계란 1개, 두부 1모, 생선 1조각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드세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부터 챙겨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 반 컵을 천천히 마시고 10분 정도 앉아서 소화시키세요.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급하게 일어나서 바로 밖으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천천히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아침 루틴이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오전에는 햇빛을 꼭 쬐세요. 10분만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산책을 하든 마당에 나가 있든 베란다에 앉아 있든 상관없습니다. 햇빛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물 반 컵을 또 마시세요. 식사 직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니까 30분 전에 미리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에는 생선과 견과류로 영양을 보충하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땅콩 중에 한 줌만 드셔도 마그네슘과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하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 평지를 걸으면 됩니다. 무릎에 부담이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 평지 위주로 걷고 오르막은 피하세요. 걷는 중간에 까치발 들기를 10회 정도 하면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오늘 햇빛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혹시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시진 않나요? 햇빛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생기고 뼈도 약해집니다. 오후에라도 잠깐 밖에 나가보세요. 오후에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낮잠을 자고 싶으면 30분 이내로만 자세요. 30분 이상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낮잠을 안 자더라도 눈을 감고 10분 정도 명상하듯 쉬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저녁에 수면을 돕습니다. 간식 후에는 물 반 컵을 또 마시고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드세요. 늦어도 7시 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채 잠들게 되고 그러면 숙면을 방해받습니다. 저녁 메뉴는 채소 위주로 가볍게 구성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식사 후에는 천천히 집안을 걸으면서 소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8시쯤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지막으로 마시세요. 이게 하루 4번째 물입니다. 이후로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잠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되고 수면이 끊깁니다. 주의할 점은 물은 절대 과하지 않게 반 컵만 마시라는 겁니다.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나누어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잘한 3가지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햇빛을 봤다, 친구와 통화했다, 운동을 했다. 이런 작은 것들도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 감사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우울감을 완화시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숙면을 취할 확률이 40%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자신에게 고마운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를 떠올리며 잠들면 내일 아침이 더 가볍게 시작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안부를 묻고 오늘 뭐 했는지 물어보고 내일 뭐 할 건지 이야기 나누세요. 그 10분이 외로움을 막고 마음을 살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작은 연결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루틴을 한 달만 지키면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지고 밤에 잠드는 게 편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 4번, 운동 3가지, 음식 3가지, 통화 1번,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물, 걷기, 약, 그리고 외로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은 많이 마시면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부종과 피로를 만듭니다. 걷기만 하면 건강할 줄 알았지만 근력 운동 없이는 다리 힘이 빠집니다. 약만 열심히 먹으면 안심이라 생각했지만 영양을 소홀히 하면 몸이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나중으로 미뤘지만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 무섭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물을 밤에 몰아 마시면 수면이 끊기고 아침에 붓습니다. 걷기만 하면 근육이 빠지고 80세 이후 낙상 위험이 2배로 늘어납니다. 약만 먹고 영양을 소홀히 하면 필수 미네랄이 결핍되고 근육 경련, 피로, 불면증이 생깁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뇌염증과 혈압 상승으로 사망률이 2.5배 높아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물을 하루 4번 나누어 마시고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하고 약과 음식을 함께 챙기고 하루 10분만이라도 사람과 연결된다면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김춘자님은 77세에 쓰러졌지만 이 습관을 3개월 지키고 나서 다시 시장도 가고 손자도 돌보고 계십니다. 박성우님은 74세에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근력 운동 한 달 만에 계단을 거뜬히 오르게 되셨습니다. 정명숙님은 69세에 밤마다 다리 경련에 시달렸지만 음식을 바꾼 한 달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광수님은 80세에 무기력했지만 하루 10분 통화로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치료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전환에서 시작됐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고
의자 일어나기 10회를 추가하고 바나나와 생선을 챙기고 하루 10분 전화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를 고르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그 한 컵이 새로운 하루의 첫 걸음이 됩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의자에 앉았다가 다리 힘으로 일어나는 운동을 10회 하세요.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안부를 묻고 오늘 뭐 했는지 물어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립니다. 작은 연결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80세 벽을 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물을 언제 마시느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어떻게 챙기느냐,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걸 알고 실천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80세 전에 무너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숙면하는 법, 80세 이후 뇌를 맑게 유지하는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깜빡깜빡하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물 마시는 시간인가요? 운동 방법인가요? 식습관인가요? 아니면 통화 습관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